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 252페이지.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법에는 전체가 6문제가 출제되죠. 그 중에 전 시간에 공부한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거에서 출제가 안 되면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6문제, 만약에 임대소득에서 26회, 27회에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28회 시험에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기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뭐냐? 자, 소득세법에 개인이 일정 기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죠. 자, 여기 자연인 그랬어요. 자연인 하면 자연인이 일정 기간 그랬죠.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부동산을 보였습니까? 처분합니다. 부동산 등을 처분했고 이때 발생한 뭐가 있습니까? 소득이 있죠. 이 소득이 발생한 빈도 등에 따라서 이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이면 이건 전문적인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냐? 부동산 매매라고 하는 사업 소득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득세 낼 때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랬고, 이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 또는 뭐라 그래요? 우발적이죠. 일시적 또는 우발적 또는 비반복적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따로 띄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양도소득세 특징은 거기 보시면 1번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한다 그랬어요. 자,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죠. 등기 여부 관계없다. 등기를 하고 양도를 하든 미등기 전매를 하든 과세하는 건 똑같다 이 얘기예요. 물론 등기했으면 과세 안 하고 미등기는 과세하고 그게 아니라 등기를 하고 양도해도 과세, 미등기 양도도 과세를 하는데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미등기 전매는 투기니까 세율을 아주 높게 부과를 하죠. 그때 가서 차별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특징은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등기 여부 상관없이 양도하면 과세하는데, 두 번째 사실상 이전될 때 유상 이전이다. 유상 대가성이 오가면서 이전해야지 무상으로 이전되는 건 증여죠.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건 증여. 대가를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채권 채무 대신에 주고받던 대가성이 오가는 걸 유상 이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되죠. 일시적 또는 뭐라 그래요? 비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만 양도소득세지, 계속적 반복적이다 그러면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죠. 그래서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분류 과세를 한다. 분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양도소득도 소득세니까 소득이 있는 자의 주소지 과세입니다. 주소지 과세다. 주소지 과세, 주소지 소득이 있는 사람,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양도소득세죠. 그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죠?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으로서 등기 등록 여부는 따지지 않고 열거주에 따라 열거되어 있는 거 양도를 했고, 그래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이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부동산에 관련해, 즉 소득세법에 부동산 하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8가지 지목을 열거해 놓고 그 지목으로 등기를 하라,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를 하라, 이렇게 지목이 28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예요. 그래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또는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실상의 토지는 28가지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했을 때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이죠. 우리 지방세법에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그랬는데 국세에서는 토지하고 건물. 여러분 건축법의 건물은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있는 게 이게 건물이죠. 그래서 이런 건물을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데, 여기 건물에 부속된 각종 뭐가 있으면, 시설물이 있으면 이 시설물도 건물에 포함을 한다. 엘리베이터 승강기 등이 또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이 건물에 같이 부속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건물의 범위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 양도했을 때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서 유상으로 이전되면 과세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크게 둘로 나눠주죠. 하나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하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되는 대신에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그러면 첫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지상권입니다.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지상권은 여러분 거기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 외에 시설물, 건물이나 임목 등을 보하고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민법에서 지상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권리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된 지상권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법은 그 부분을 기억하지 않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돼요. 자, 위에는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고 우리 세법은,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형식상 절차는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함으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를 했다면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상권은 등기가 됐던 안 됐던 지상권 계약만 하면 지상권으로 보고 대가받고 양도했으면 과세를 하겠다. 다음 두 번째 전세권, 용익물권의 전세권도요. 자, 타인의 부동산에 계약금 주고 전세금 주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사용하겠다라고 등기를 했을 때 제3자의 권리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세법은 역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됐으면 과세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를 한다. 등기 여부 관계없어요.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등기 안 된 지상권이냐 전세권이냐 여부 따지지 않고 과세하겠다. 그런데 세 번째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 있죠. 등기된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3자의 권리에 대항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등기가 됐을 때 보호받죠. 그러나 우리 세법은요. 자, 실질과세 원칙인데 다만 이거는 임차권은 실질과세 원칙이라 하더라도 요건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왜 그러냐? 임차권은요.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도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매매 자체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부동산 이번에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광범위하게 다 묶어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보충학습 있죠. 구체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에 딸려있는 부속된 뭐까지 토지까지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또는 당첨권 이렇게 얘기하죠. 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이나 또는 주택으로 바꿔주겠다고 발행하는 주택 상환 채권, 그죠? 토지 상환 채권 또는 주택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은 채권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토지로 바꿔주니까 토지가 생기죠. 주택이 생긴다. 또 세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중간 등기 생략을 하고 양도할 수 있는 아파트 조합원이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부분 등이 바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아파트 당첨권 또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이와 같은 것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셨고 세 번째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이죠.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하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법인의 주식. 그래서 주권 상장 주식이에요. 주권 상장 주식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데 이건 누가 대주주가 양도했을 때 과세를 하고 또 하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 거래를 할 때는 이거는 지분에 관계없어요. 대주주가 됐던 또는 소액주주가 됐던 다 과세를 하겠다. 여러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대주주가 양도를 하더라도 이거는 주가 조작 등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대주주 또는 장외 거래하는 주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주주는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1%
이상을 소유했거나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일 때 어느 거든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죠. 자, 이렇게 양도했을 때 과세하고, 또 하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아닌 거, 다시 말하면 비상장법인이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거는 소액주주 또는 대주주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대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를 하고, 그리고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할 때는 누구나 다 과세하고, 비상장 주식도 누구나 다 과세를 하겠다. 이것이 주식 및 출자 지분이고요.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 우리가 파생 상품 과세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거, 그래서 뭐예요? 코스피 200 선물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또는 옵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 또는 그 외 기타 유사한 금융상품이죠. 이런 것도 파생상품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겠다. 제목 정도만 보세요. 다음 다섯 번째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랬어요. 자,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하면 그 개인 사업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우리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하고,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영업권 이 얘기는 개인 사업체와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다 처분하면서 권리금 받은 거죠. 권리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업권. 그래서 부동산, 개인 사업체에 관련된 부동산과 개인 사업체를 처분하면서 별도로 권리금 받은 거 있으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그래서 과세하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가 아니라 별도로 또는 뭐요? 단독으로 양도를 하는, 양도하는 무슨 권? 영업권.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하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과세 대상이고, 권리금만 별도로 받고 처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죠. 요거하고 다음 두 번째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또는 회원권이죠. 이거 양도했을 때.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요, 별도로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죠. 명칭에 관계없이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회원권을 양도했을 때, 즉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오로지 회원들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의 회원권을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거 읽고 가면 256쪽에 보시면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다. 그래서 꼭 회원권은 아니지만 가로 안에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때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붙여서 주식을 발행했다. 그런 주식을 취득했다면 주식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원권 취득한 걸로 보고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다면 그것도 회원권 양도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는요. 특정 법인의 주식 양도. 이것은요. 자,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 3번의 특정 법인의 주식 양도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할 때 과세한다 이 얘기인데 그 첫 번째가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뭐가 부동산 등이 몇 프로 50% 이상인 이런 법인이죠. 이 회사의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와 같은 것이 전체 재산의 50% 이상 비율로 되어 있고 그런 법인의 주식을 총주식이죠. 총주식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그 주식을 총주식의 50% 이상을 뭐를 했다면 양도를 했다면 그때는 비율만큼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죠. 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고 그런 법인의 총주식의 몇 프로 2번 있죠. 박스 2번에 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세 번째 양도할 때는 박스 위에 1번 100분의 50 이상 양도를 했을 때 과세하는데 이때 일시에 양도가 아니면 양도하는 날로부터 3년 동안 합계가 50% 이상이 됐으면 과세하겠다. 이 3번하고 4번의 경우는 시험에서 언급될 부분은 아니에요. 개념만 특정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을 50% 이상 가지고 있던 법인이 그 총주식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비율만큼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이거죠. 또 하나는 특수업종 법인의 주식 양도.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이것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 주식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박스의 두 번째 보시면 무슨 업종? 특수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특수업종 부동산을 80%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특수업종이고 구체적으로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또는 각종 부동산 개발업 이런 특수업종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의 주식을 주주가 단 몇 주, 1주만 뭐해도 양도를 해도 비율만큼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자산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에서 여기서 과세대상 물건을 한번 점검은 했지만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부동산 관련된 거.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허가 여부 무허가 건물 양도한 것도 과세하고 미등기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부동산은 다 과세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 양도를 하면 과세한다. 시험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임차권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했을 때 과세하고 전세권이나 전세권이나 또는 지상권은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양도했을 때 과세한다. 요거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기타 자산 있죠? 요거 중에서 두 가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지만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하고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부동산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주식이나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자산의 특정 법인 그 다음에 특수업종 법인의 주식
또는 파생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덜 쓰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 258쪽에 보시면 위에 미니 강의라고 되어 있죠. 미니 강의에 보시면 여기 요 주식 및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요 주식과 기타 자산의 요 주식이 뭐가 되면 중복이 되면 뭘로 본다? 기타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 뭘로 간다? 기타 자산. 거기 보실까요? 258조 미니 강의 주식 및 출자 지분의 요건과 기타 자산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기타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이나 주식 및 출자 지분하고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틀려요. 주식은 10%, 20%, 30% 이렇게 비례세율로 가지만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6%부터 4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복됐을 때는 기타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요거 점검하시고, 다음 259페이지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자, 그럼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이번에는 뭐예요? 양도 행위, 양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양도 행위로 볼 거냐,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양도의 정의, 뜻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는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지만 반드시 그 재산이, 이와 같은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뭐하라?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보시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제목만 등기, 등록, 여부 관계없고 2번 사실상 유상으로 보면 이전이 되면 그건 양도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이제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양도 행위로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양도 행위로 보는 것. 그래서 양도가 바로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매매죠. 쌍방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소유권 금전으로 주고받으면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을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쌍방이 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금전으로 주고받는다. 매매. 그럼 이때 이 매매의 범위는 첫 번째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일시에 받는 것도 매매고, 또는 대금을 장기간 분할해서 대가를 받는 것도 매매의 범위에 들어가고, 또 공매 절차로 처분합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납세자 재산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공공기관을 통해서 처분하는 공매 처분되는 것도 일반 매매의 범위에 들어가고, 다음 부동산을 경매 처분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처분하는 행위, 이것도 대가성 주고받기 때문에 매매의 범위로 보죠. 공매는 공매가격, 경매는 경락가액을 실질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매매의 범위로 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요. 경매. 여러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 이건 대가성 받은 양도로 보죠.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는데
경매 처분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수도 있고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을 옛날에 10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이 지금 경매에서 12억에 낙찰이 됐다면 매매차익 2억이 발생했고 이거에 대해서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됩니다. 물론 매매 대금은 채권자가 중간에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본인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반면에 과거에 10억 주고 취득했던 부동산이 지금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 처분되는데 9억에 낙찰이 됐다면 그때는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도행위지만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는 행위는 일단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대가성이 오간 양도로 본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 아니라 뭐다? 양도로 본다 이 얘기죠. 또 법률에 따라서 뭐가 돼요? 보상금 받습니다. 수용.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그거 전부 다 대가성이 가니까 뭐다? 양도로 보죠. 다음 두 번째 교환이 있어요. 교환은요 과세대상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라면 쌍방이 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로 부과되는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부동산을 넘겨주고 을로부터 뭘 받았어요? 아파트를 서로 교환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은요 이 상가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을로부터 대가 금전이 아닌 아파트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갑은 상가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보고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또 갑은요 아파트를 을로부터 넘겨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승계 취득으로서 뭐 내라? 취득세 내야 되겠죠. 또 반대로 자 을의 입장에서도요 상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유상승계 승계 취득으로서 뭐 내라? 취득세 내야 되고 이때 아파트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이전되는 건 양도. 그래서 우리 교환은요 이 갑과 을은 쌍방이 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경우죠. 또 현물출자가 있어요. 현물출자. 이것도 현물출자도 양도행위로 보죠. 예를 들어서 기업을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만 인정되는데 이런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법인의 금전 대신에 상가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주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자는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주식을 받았다. 이때 누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이 이전됐고 대가 받았기 때문에 양도 행위로 본다 이거고 법인은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승계 넘겨받았으니까 뭐 내라? 취득세 내야 된다. 그래서 현물출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양도로 보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금전 대신에 물건으로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그런 쌍방 계약이죠. 그래서 대물변제는요. 자, 갚아야 될 각종 뭡니까? 채무 또는 각종 위자료 이런 것 등을 금전이 아닌 벌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부동산 등으로 뭐합니까? 소유권을 뭐하면 이전해 주는 것, 이전하는 그런 행위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즉 갚아야 될 채무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대물 변제다. 이때 위자료 지급 그러면 이혼하면서 일방이 일방한테 위자료를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도 대물 변제 양도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면서 일방이 일방한테 무엇을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위자료 1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위자료를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 15억짜리를 이렇게 대신 소유권 이전해 줬다면 이것도 대물변제 양도라고 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볼 때,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부동산 없어졌고 갚아야 될 위자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남자는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아갖고 위자료를 준 걸로 본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상가 빌딩 15억에 뭐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죠. 이때 남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던 부동산이냐 그거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위자료나 채무 지급해야 될 걸 부동산으로 대신 넘겨주는 것도 대물변제 양도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물변제 요 부분은 양도소득세 양도행위로 보고 과세를 한다. 그래서 260쪽에 5번 보시죠.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본래의 급부를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을 말하는데, 1번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든 아니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던 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서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대물변제 양도행위로 본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위자료도 여러 가지인데 이혼하면서 위자료죠.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를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얘기는 기망한 행위로 사기로 인해서 짜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번째 줄,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는 유상이전 양도에 해당을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랬어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 다음 그 밑에 부담부 증여 들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261쪽 밑에 보시면 3번 기타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그랬죠. 기타 양도행위. 다음 장 보실까요? 262쪽 3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랬죠. 예, 거기에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한 장 더 넘기면 264쪽입니다. 264쪽에 보시면 위에 2번, 3번, 4번, 5번 보실까요? 자,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것 중에 264쪽 위에 5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주는 건 아까 대물변제 양도지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죠. 이 부분. 여러분, 재산 분할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가 모은 재산은
민법상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공동재산. 그래서 이혼하고 났을 때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든 합의에 의해서든 자기 재산 각자가 가지고 이혼을 하죠. 이걸 우리는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요거. 자, 그래서 아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이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갑과 을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첫 번째 등기 원인을 뭘로? 위자료 지급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소유권 상가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상가부동산. 또는 두 번째 등기 원인을 재산 분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세부담이 달라지죠. 첫 번째 요거 등기 원인을 위자료 지급 이렇게 해서 갑소유 부동산 상가부동산을 을한테 소유권 이전했다면 갑은 대물 변제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을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매매로 보고 당연히 무언해라 취득세가 과세되겠죠. 그러니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사고 팔은 매매로 본다. 준 사람은 양도, 받은 사람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 원인을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해 줬다면 넘겨준 갑은 재산 분할은 자기 재산, 본래의 재산 자기 거 가져가고 주는 거니까 파는 걸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을은 재산 분할로 받은 건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할 때도 다 내지 말고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이와 같은 특례세율 있죠.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세 특례세율 형식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남자 앞으로 돼 있던 소유권을 부인 앞으로 이전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 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뭐고? 양도가 아니고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한다면 그건 양도로 보고 과세한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청 발간 책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뭐라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준 것은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건 아니지만 법률에 위자료 지급은 뭘로? 대물변제고 대물변제는 양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소유권 이전해 줄 때는 등기 원인을 뭘로 하라? 재산 분할로 하면 그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다. 재산 분할로 적으면 양도가 아니니까 세금 안 내고 위자료라고 적으면 대물변제 양도 행위로 보고 과세가 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양도 행위에 여러분 260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대물변제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라고 나와 있죠. 부담부 증여. 이것은 증여자가 증여를 하면서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부담부 증여인데 주로 대다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보면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잠깐 보실까요?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의 차이점이 있다. 자, 조건 없는 증여, 일반적인 증여를 한번 볼까요? 증여. 자,
주는 사람 증여자가 있고요. 증여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증자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를 하겠다 받겠다 쌍방 계약에 의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증여 조건이 없죠. 예를 들어 상가부동산 10억에 상당하는 이 재산을 뭐했다 조건 없이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이때 두고 수증자는 증여 받았으니까 증여세 부과하고 증여세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이라면 증여세만 부과하고 끝나지만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죠. 그럼 취득세가 그럼 증여는 전체 재산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고 다음에 부동산 10억도 그대로 증여받았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없는 증여가 이거예요. 증여자는 세금 부담이 없죠. 오로지 받는 사람 수증자가 이와 같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틀려요. 부담부 증여는요. 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다. 그래서 주는 사람 증여자가 있고요. 받는 사람 수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쌍방 계약에 의해서 증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증여 조건은 어떤 거냐? 이 상가 빌딩 10억짜리인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가 4억이 있어요. 이건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죠. 자, 증여자 상가 빌딩 10억짜리에 증여자가 대출받은 채무 4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부담부 증여. 그럼 이때 증여자는요. 당연히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증여는 뭡니까? 무상으로 받은 게 증여죠. 그럼 증여는 전체 상가 부동산 10억짜리에서 채무 요거 인수하는 것은 무상이 아니라 앞으로 변제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4억을 뺀 나머지 6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죠? 채무 4억은 갚을 거니까 유상이 즉 매매 대가를 지급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증여는 무상으로 받은 게 증여예요. 그래서 6억만 무상으로 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리고 10억 상가 부동산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취득세는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이냐 증여냐 매매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자 채무 부분 있죠. 채무 부분 4억하고 채무 이외 부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6억 부분의 취득세가 서로 다르다 이거죠. 요 4억은 앞으로 갚을 거니까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요거 6억에 대해서는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증여다. 증여는 1000분의 35 이렇게 세율이 틀려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과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자도 자 부동산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부동산 없어졌고 갚아야 될 채무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증여자는 부동산을 넘겨주고 대가 4억 받아갖고 채무를 갚은 걸로 본다. 그래서 증여자는 채무 부분 있죠. 채무액은 무한 걸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그래서 채무 얼마예요? 4억에 대해서는 양도한 걸로 보겠다. 여기는 6억만 증여세 내고 여기는 4억을 양도한 걸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 그러면 다 증여인데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뭐한 걸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이겁니다. 채무 부분은 누가? 증여자가 뭐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이죠. 채무 부분은 받은 사람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준 사람은 매매로 처분한 걸로 보겠다. 확인해 볼까요? 자, 부담부 증여 1번 방가로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에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걸로 보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당연히 반가로 2번 채무 이외의 부분은 뭐다? 무상 증여이기 때문에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는 반가로 1번을 기억하시면 되죠.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부한 거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런데 반가로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이와 같은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면 이때는 부모 자식 간에는 개인과 개인 간에 대한 채무는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실까요?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얘기는 증여자가 아버지고 받는 사람이 아들, 부모 자식 간에 부담부 증여가 있다면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얘기해요. 다만 요 채무가 금융기관에 대출받아서 또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전세권 설정 등기됐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보증금이나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입증되는 채무라면 예외로 인정해 주지만 그 이외 개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그런 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다시 한번 아버지가 제3자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아들이 대신 부하는 거 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단계에서 기억할 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부분은 전체가 다 뭘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260쪽에 나와 있는 맨 밑에 나와 있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261조 그 외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것 거기에 1번 양도행위로 보는 것 그 외 기타 1번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매매 계약이 해제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또 다른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보겠다. 또 하나 다음 장에 보시면 4번 있죠. 4번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에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이 채권자가 처분하거나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가 실행됐다면 그것도 양도 행위로 보겠다. 또 5번에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하면서 당초 공동소유 지분의 변동이 있다면 그건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고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요거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